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지만 산호폴립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나비고기. 물생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나비고기도 종류에 따라서 사육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나비고기를 검역하고 일반 사료로 적응시키고 키웠었는데, 나비고기 사육은 처음이자 끝이 검역이에요. 질병 치료와 먹이 적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해수 장비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만큼 나비고기 사육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사실 초기 검역만 잘 되면 나비고기만큼 잔병 치레 없이 튼튼한 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비고기를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어요. 먹이 적응시키는 방법이나 기본 해수화학, 장비 원리와 효율성 같은 걸 하려고 어느 정도 그래픽도 그려놓고 했는데, 너무 마니아틱한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키운 나비고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아르무 의견이 있어서 중간 단계는 생략하고 예쁜 나비고기 영상과 종별 설명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후에 세부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한번 다시 만들어 보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주세요. 이 수조가 너비 75cm의 썬프 수조인데요. 이게 2010년, 그러니까 11년 전 영상입니다. 이게 1차 테스트 나비고기 수조라고 보시면 되고, 2차 150cm 완성형 나비고기 수조도 운영했었죠. 예전 영상이라서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나비고기를 키워왔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육한 모든 종은 아니고 몇몇 종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쉐브론 나비고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비고기입니다. 일반적인 나비고기보다도 몸도 길고 등지러미 가시도 정말 예뻐요. 이 종이 사실 예전에 장기 사육 불가종이라는 미국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를 보고 오기가 생겨서 나비고기 사육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종이기도 합니다. 뒤에부터는 너무 중복되니까 나비고기라는 말은 뺄게요. 자, 다음은 라바투스, 홍해 출신인데 얼마 전에 지중해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쁜 종이고 먹이 적응은 조금 까다롭지만 아름답고 유순한 종입니다. 자연에서는 위에 쉐브론 나비하고 경쟁종이에요. 자, 다음은 트라이앵글. 이 녀석은 정말 몸 형태 자체가 그냥 예쁜데 먹이 적응이 쉽지는 않은 종이지만 적응이 되면 천하무적입니다. 기질도 강하고 공격적인 편인데 혹시 구입하실 때는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가 적응에 유리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오네이트. 정말 예쁜 종이고 실제로 보면 훨씬 아름답습니다. 먹이 적응이 불가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이 오네이트와 뒤에 나오는 메이어는 사료를 조금씩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경험을 했어요. 다른 나비고기는 쑥쑥 자라거든요. 이 메이어도 앞에 오네이트 나비처럼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먹이 적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천하지는 않는 종이에요. 자, 다음은 태평양 메론. 별명이 메롱입니다. 그만큼 약하고 먹이 적응도 어렵지만 한번 적응이 되면 굉장히 튼튼하고 잘 자랍니다. 예쁜 건 기본 장착이고요. 이 이퀴즈 메론은 홍해 쪽 특산종인데 정말 화려한 종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아이는 수입된 비닐 봉다리 속에서도 예쁘더라고요. 먹이 적응이 쉽지는 않지만 적응되면 튼튼한 종입니다. 홍해 쪽 애들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요. 다음에는 원스팟, 오발 스팟이라고도 하고 밀러나비라고도 하는데 요놈이 아주 튼튼하고 예쁩니다. 먹이 적응이 그리 쉬운 편은 아니지만 메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예쁜 종이에요. 이 베네츠 나비는 점과 라인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먹이 적응이 한 밀러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응이 되면 쑥쑥 자라는데 이 친구는 되도록 작은 개체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골든나비, 홍해의 대표적인 물고기이고 모델로도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먹이 적응도 비교적 쉬운 편인데 진짜 징글징글하게 병균이 많아요. 검역을 잘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작은 녀석을 구하세요. 이 롱노우즈, 해수어의 대표적인 물고기죠. 엄청 예쁜 건 기본이고 락을 잘 배치하면 락을 따라서 뒤집어도 헤엄을 치는데 이거 보시면 진짜 아마 반하실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보시는 영상들은 모두 먹이 적응과 검역을 마친 개체들을 본수조로 보낸 영상인데요. 뒤로 갈수록 개체와 종류가 좀 늘어날 겁니다. 영상에서 급여하고 있는 사료는 일반적으로 해수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료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고른 거고요. 외국 제품이 2종류고 국산 제품을 하나 해서 총 3가지를 계속 줬었습니다. 셋 다 굉장히 만족했고요.
먹이 적응을 마친 뒤에 저 본수조에서는 하루에 5번 이상 먹이를 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직접 주지 못할 때는 먹이 자동 급여기를 이용해서 애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급여했었죠. 그리고 수조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물갈이는 3일에 한 번 정도 5%에서 10% 정도씩은 계속 해줬습니다. 이 나비 수조는 진짜 커뮤니티 관리가 중요해요. 커뮤니티 관리가 뭐냐면 서로 동종 혹은 경쟁종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주는 건데, 서로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어 쉐브론은 트라이앵글을 공격하고 트라이앵글은 라바투스를 공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점을 잘 관찰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수가 한 종을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한 개체는 한 개체가 전담해서 때리는 거죠. 다른 애들은 뭐 그때는 별 관심 없고요. 이 분쟁 조절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때리는 쪽, 공격하는 쪽 나비를 잡아내서 몇 시간 뒀다가 다시 넣어주곤 했었어요. 새로 들어간 물고기는 원래 있던 애들에게 잘 안 덤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나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운영한 모든 나비고기 수조는 모두 라이브락과 라이브 샌드를 사용했었는데요. 효과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나비고기 수조를 운영해도 라이브 샌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 영상의 수조는 치료약품을 직접 수조에다 투입한 수조거든요. 요즘은 라이브 샌드를 쓰지도 않지만 특히 약을 쓰는 수조에서 라이브 샌드는 의미 없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검역수조처럼 극한 환경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좀 비싸다는 단점만 빼면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영상이 모두 전체 샷에 아니면 밥 먹는 영상뿐이죠. 사실은 개별 촬영은 사진만 했었거든요. 이게 이때 이렇게 밥 먹는 것만 촬영한 거는 그 당시에 메론이나 오네이트 같은 나비들이 사료를 먹는다고 이게 말씀을 드리니까 동호회나 심지어는 수족관에서도 믿어주지를 않으셔서 영상들을 많이 촬영했는데, 지금 와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아마도 사진만 촬영했을 거예요. 저는 나비 수조에서 이 락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숨거나 잘 때도 안정감을 느끼라고 넣어준 거거든요. 혹시나 서로 쫓고 쫓길 때 빙빙 돌면서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너무 단순하게 구조를 만들어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비고기와 같이 키운 어종은 라쿨레니와 크리너레스만 키웠었는데, 저 크리너레스가 진짜 웃긴 게 저는 활동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몸에 생체 시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합니다. 나비나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불이 켜져 있으면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명 시간도 설정해서 잘 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개체들이 많이 커지고 늘어나면서 150cm 수조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 수조는 초기 세팅부터 마지막 3년 뒤에 해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약을 치지 않은 수조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질병이나 백점도 온 적이 없었고요. 이 영상은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지인이 놀러 오셨다가 촬영해준 영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음은 저 150cm 수조를 한번 리뷰해볼까요? 아님 검역이나 적응 등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댓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